상위 10%만이 알고 있는 은퇴 준비의 비밀.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은퇴 준비라는 주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행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위 10%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실천하는 은퇴 준비의 비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비밀. 수입보다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은퇴 후가 편안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입니다. 상위 10%는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만 쓰는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사례 1. 김모 씨는 55세에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연봉도 꽤 높았지만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고정 지출에 쏟아붓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로 진입한 친구가 김 씨에게 해준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수입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은퇴 후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할 거야. 김 씨는 그 조언을 듣고 지출 항목을 재점검한 후 1년 만에 30%의 고정 지출을 줄였고 퇴직 후에도 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2. 두 번째 비밀. 투자보다 중요한 자산 관리. 상위 10%의 사람들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합니다. 투자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은퇴 후에는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2. 이모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 그의 자산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씨의 친구는 안정적인 자산 분배 전략을 실행하며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보다 안정적인 채권과 연금 상품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의 친구는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수익률보다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3. 세 번째 비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계획한다. 상위 10%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구조를 철저히 계획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할 변화, 일상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에 공을 들입니다. 사례 3. 정모 씨는 50대 후반에 이미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만 다니며 쉴 틈 없이 살았지만 은퇴 후에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새로운 직업을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취미로 시작한 목공을 배워 은퇴 후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입도 얻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상위 10%가 다르다는 것은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갈지를 미리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이런 비밀을 실천에 옮긴다면
상위 10%처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 10% 은퇴 준비, 그들의 전략을 당신도 따를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상위 10%의 은퇴 준비 비밀은 단순한 재산 관리 이상의 철저한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더 깊이 파헤쳐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소득만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가짐, 습관, 그리고 지출 구조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상위 10%의 비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구어체로 친근하게 풀어내겠습니다. 1.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많이 벌면 은퇴 후가 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상위 10%가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을 벌지만 매달 8천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과 연봉 5천만 원을 벌지만 2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 누가 더 은퇴 후에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상위 10%는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예시. 이모 씨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가족 해외여행,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등으로 많은 지출을 했던 그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고 명품 대신 실용적인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0년 동안 쌓인 저축으로 은퇴 후에도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관리하라. 은퇴 준비는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10%는 투자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마련하죠. 흔히 은퇴를 준비할 때 주식으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시. 김모 씨는 은퇴를 앞두고 주식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왔기에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은퇴 직전 큰 주식시장 폭락으로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와 달리 친구 이모 씨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해왔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배당금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3. 단순히 은퇴 후의 자산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도 계획하라. 상위 10%가 진짜로 잘하는 것은 은퇴 후의 삶 자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쉬게 되면 무료하고 공허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취미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예시. 정모 씨는 60세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오랜 취미였던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그림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가치를 이어갔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4. 소득을 다각화하라. 상위 10%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소득 다각화입니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배당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을 갖고 있어야 경제적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퇴 후에 하나의 연금에만 의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더 나을까요? 상위 10%는 연금 외에도 배당주,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여러 소득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예시: 김모 씨는 퇴직 후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취미였던 재봉틀로 작은 소일거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매달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소형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을 얻으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상위 10%의 은퇴 준비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더 철저하게 계획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만들며 은퇴 후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 당신도 은퇴 후에 불안함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상위 10%의 비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35년 동안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다면 분명 남들에게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마치 이제부터 내 진짜 삶이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부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전혀 준비 없이 호기롭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정말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거리나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이론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눠서 얘기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실컷 해봐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시간적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여유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사례 1.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58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60세가 되자마자 세계 일주에 나섰대요. 한 달간 유럽을 돌아다니고 다시 2달 동안 남미를 찍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구나 라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유가 계속되면 될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이었어요. 또 낯선 환경에서 병이라도 걸리면 의료 비용이나 호텔 항공편 변경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결국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비용이 계속 나가네. 혹시라도 중간에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김영수 씨는 세계 일주를 6개월 만에 일단락 지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돌아오니 이제 남은 삶은 뭘 하지? 라는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대요. 여행에서 얻은 값진 추억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 후 바로 세계 일주? 라는 로망이 막상 현실로 닥치면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항공권이랑 숙소만 예약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2. 가족과의 소통 부재가 부르는 파고. 은퇴 후에는 일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밀착되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해요.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떠나면 의견 충돌로, 혼자 떠나면 외로움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례 2. 박성민 가명 씨의 이야기. 박성민 씨는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배우자분께서는 아직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죠. 은퇴 후 박성민 씨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짐을 쌌어요. 부인과 상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해요. 나 2달 정도 세계 여행 갈 거야. 그동안 당신은 가게 봐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가게 일도 일이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의 불안감과 박성민 씨가 겪을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대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여행 중 병이나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여행 떠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성민 씨가 해외에서 갑작스런 장염과 디스크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졌고 부인은 한국에서 애타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죠. 그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결국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나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가장 큰 지지대마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3. 은퇴 후 목표 상실이 불러오는 정체성과 우울감. 은퇴 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어요. 나는 5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귀국 후 이제 난 누구지? 뭘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사례 3. 최강석 가명 씨의 이야기. 최강석 씨는 60세에 명예퇴직하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역시 은퇴하면 여행하는 맛이지?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장기 여행이 길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돌아가면 아무런 소속이 없다는 생각에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서 뭘 하지? 내가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 여행 중에도 제대로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답니다. 결국 계획했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이미 흩어졌고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니 외롭기도 했어요. 최강석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도해봤지만 딱히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행도 은퇴도 모든 게 그냥 공허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나 보람을 찾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래 몇 가지 요소는 꼭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재정적인 준비. 장기간의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더 큰 지출을 요구해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일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보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체력과 건강. 60세 이후라면 누구든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체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큽니다. 출발 전 건강검진, 여행 중 보험 가입, 최소한의 의료정보 숙지는 필수예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서만 혹은 부부끼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도 어느 정도 얘기해 보는 게 좋아요. 여행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가족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가 없다면 은퇴 후가 오히려 가족 해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목표 정체성 찾기. 여행이 끝난 뒤에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재취업,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평생 학습이나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챕터는 은퇴로 끝나지 않거든요. 5. 맺은 말 여행은 좋대, 준비는 더 철저히.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불안과 돌발 상황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고 또 오래 묵힌 꿈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책임이나 돌아오지 못할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 60세 이후에도 즐겁고 보람 있게 살려면 단순히 지금의 업무만 끝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체력적으로는 어떤 여행이나 활동이 가능한지,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여행이나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귀국 후 혹은 새로운 활동을 마친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은퇴 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 여정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지만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충분히 하고 여러 돌발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떠세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간다면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이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만들기보다는 멋진 인생 이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고요. 분명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평생 동안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30년 혹은 그 이상을 부으며 노후에는 이것만 믿고 살아도 된다고 안심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달 몇십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닥쳐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 뿐이죠. 지금 당신도 이런 상황을 피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30년 부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실수.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마치 만능 보험처럼 생각하죠. 평생 납부하면 노후가 안전하겠지. 이거야말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은퇴 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한계 30년 부어도 현실은 냉혹하다. 먼저 국민연금의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평균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대할 수 있는 월 연금 수령액은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만약 월세나 의료비가 조금만 더 들어가도 빠듯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사례 1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진 박 씨 이야기. 박 씨는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살던 집이 월세로 바뀌면서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남은 돈 50만 원으로는 공과금, 식비,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60대 중반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다른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2.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 노후의 폭병.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특히 만성질환이라도 하나 있으면 매달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의료비로 고통받는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몇백만 원이 들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에 다니느라 매달 20만 원씩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김 씨는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의료비까지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게 제 실수였어요. 3. 연금만으로 부족한 여가비용과 인플레이션.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건 여가비용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으로는 이런 여유로운 삶을 꿈꾸기가 어려워요. 특히 물가가 오르면 연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3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이 씨 이야기. 이 씨는 20년 전 은퇴한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시 월 70만 원의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같은 돈으로는 식료품 사기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는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내 삶을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미리 준비했어야 했어요. 해결책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준비하라.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한 축일 뿐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함께 고려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투자로 보완하기.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준비하거나 적절한 투자로 자산을 증식해야 해요. 특히 50대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니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비용 절감형 생활 설계.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대신 시골로 이주해 자급자족 생활을 한다거나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도 가능한 일 찾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도 많으니 이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국민연금은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국민연금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꾼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노후 대비 전략.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에서 국민연금의 한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조금 자극적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추가적인 대비책입니다. 1. 국민연금 왜 믿기 어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에요.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를 뜻하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약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월 2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받게 될 금액은 고작 80만 원. 여기서 의료비, 생활비, 여가 비용까지 감당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100만 원의 가치는 1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가니까요.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드리는 3가지 전략은 제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전략들을 실천한다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1. 추가적인 연금이나 투자 상품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IRP 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펀드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자신의 재정 상태와 위험 감수 능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례 50대 직장인 김 씨의 연금 계획. 김 씨는 50대 초반에 개인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했죠. 10년 후 은퇴 시점에 약 4천만 원의 추가 연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니 매달 약 150만 원의 수입이 생겨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이 비용 절감형 생활 방식을 미리 실천하기. 노후 준비의 또 다른 핵심은 소비를 줄이는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절약형 생활 방식을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면 집을 줄여 관리비를 절감하거나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은퇴 후 시골로 이사한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대신 소박한 전원 생활을 선택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식비를 아끼고 여가 비용도 자연 속에서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거리 준비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드는 겁니다.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60대 이후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을 살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이 씨 이야기.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매달 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이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3.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 여러분,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전략,
즉 개인연금 활용, 절약형 생활 방식 실천, 은퇴 후 소득원 마련은 모두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보세요. 국민연금만 믿는 함정을 피하고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딜 순간입니다. 준비는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60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돈 많아도 무료했다. 다시 웃게 된 이유. 서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제 나는 은퇴를 준비할 만큼 충분히 벌었어. 지점장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김성민 60세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월급도 높았고 퇴직금도 넉넉했다. 연금도 나온다. 아내와 오랜만에 여행도 가고 편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한 달은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신문을 읽고 커피도 한잔하며 이제야 좀 쉬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루 종일 특별한 할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나가 바쁘게 일하는데 자신만 멈춘 것 같았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허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런 공허함을 느낀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쉬다 보면 지루함과 외로움이 몰려온다. 은퇴 후 삶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 후에도 즐겁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이 따로 있다. 그 방법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다시 의미를 찾은 62세 전직 은행 지점장. 김성민 씨가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감정이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직원들을 이끌고 지점을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퇴직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오후가 되면 무료함에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빠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지점장님, 요즘 뭐 하세요? 저희 신입 직원들 금융, 상담, 교육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그런 걸 해야 하나? 하지만 해보기로 했다. 후배들에게 은행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김성민 씨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결국 그는 은퇴 후 금융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삶을 되찾았다.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 멘토링, 강의, 자원봉사 등을 찾으면 삶의 활력이 생긴다. 2. 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녀야지. 결국 집에만 있던 58세 전직 공무원의 변화.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 전에는 은퇴하면 전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남은 시간은 그냥 무료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도보 여행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나가봤는데 걷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었다.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을 걸으며 여행 기록을 남기고 블로그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건강까지 좋아졌다. 교훈. 여행 은퇴 후의 정답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3.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될 줄 알았다. 아내와의 거리감에 놀란 60세 대기업 부장의 선택. 이정훈 60세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은퇴했다. 이제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불편했다. 작은 일로도 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결국
이정훈 씨는 고민 끝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DIY를 좋아했기에 지역 공방에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수준까지 되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도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즐겁게 살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획 없이 쉬면 삶이 공허해진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찾고 지속 가능한 취미를 만들고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민 씨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금융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여행도 즐기고 가족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결국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취미, 목표, 사회적 관계를 고민해보자. 인생은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 배움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마침표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쉼표일 뿐이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성장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며 발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다. 1. 내가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65세, 영어를 다시 시작한 전직 은행원의 이야기. 김성민 씨는 60세 은퇴 후 무료함을 느꼈다. 하지만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후회가 생겼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다녔지만 영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나이 들었는데 영어를 배운다고 될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도 시도하고 유튜브 강의를 보며 공부하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뇌를 계속 활성화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된다. 2. 은퇴 후 무료함을 해결한 최고의 방법. 새로운 자격증 도전에 성공한 62세 퇴직자의 이야기. 이정훈 62세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한동안 방황했다. 하지만 우연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를 보면서 흥미가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은퇴 후 커피 관련 작은 강의까지 진행하게 됐다. 교훈. 은퇴 후에도 자격증 공부를 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넓어진다. 3. 기술 하나 배우니 인생이 달라졌다. 58세 컴퓨터 배워 유튜버가 된 이야기.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 퇴직 후 디지털 기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배우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점점 영상 편집이 익숙해졌고 나중엔 퇴직 후 생활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다. 현재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도 나오기 시작했다. 교훈. IT 기술을 배우면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나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가치가 될 수 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가 늘어난다. 결론. 은퇴 후 배움이 삶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가질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배워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해보자.